어휘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외워도 또 모르는 단어는 나오고 청의력 향상, 시험 성적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YBN 멜리사쌤입니다. 중등 수업 영역별 쪼개기의 마지막, 오늘은 바로 어휘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많은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이 이 어휘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잘 외워지지도 않지만 금방 잊어먹고 외워도 또 모르는 단어는 나오고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중등 어휘 수업 이렇게만 하면 된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를 언어로서 유창하게 사용하고 고급 학습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학생들에게 영어 어휘 학습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당장 입시와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학생들에게 4대 영역 학습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어휘입니다. 듣기 자료에서 제시되는 많은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정확하고 빠른 어휘 인지 능력은 청의력 향상의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중등 영어 교과서와 시험 지문은 길어지고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는 곧 모든 유형 시험 성적에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를 넘어 동의어, 반의어 관련 표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법 및 구문 이해력 추진을 위해서 어휘 수업이 중요한데요. 문법 규칙을 익혀도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문장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수거, 구동사 등 여러 단어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표현들을 익히고 복잡한 구문 구조를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등 및 수능과 같은 상위 단계에 대한 학습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중등 후반부터는 고등 과정에서 요구하는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주제의 어휘 등을 미리 접하고 익혀야 합니다. 이는 수능 영어 지문 난이도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근, 접두사, 정미사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어휘 학습은 모르는 단어를 추론하고 어휘를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서 방대한 고등영어 어휘 학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고 실제로 사용해 볼 때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를 얻게 됩니다. 어휘력 향상은 곧 모든 영어 영역에서 실력 향상으로 이어져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수준별로 다른 학생들 어휘 어떻게 외우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우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이전에 배운 단어를 섞어서 테스트하는 누적 복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어휘 학습 도구, 앱이라든지 모바일 단어장 등을 선택해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듣기 능력과 스펠링 암기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꾸준히 지도해 주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중에서 어휘 실력이 많이 부족한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습이 필요할까요? 이 학생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는 단어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기본 어휘 학습 단어책을 활용해서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해서 그리고 어떻게 반복할지 고민해서 단어 뜻을 암기하게 합니다. 단어를 외울 때 최소 20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매일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서 어디서든 언제나 잘 보이게 붙여놓고 자주 보고 읽고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단어를 좀 외운다 하는 중급 학생들은 이제 예문과 함께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사. 동사는 덩어리로 외우는 것이 좋아요. 동사 뒤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 의미, 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사는 좀 더 꼼꼼하게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원이 단어 암기의 완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원을 이해하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원을 활용해서 단어를 확장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상급 학생들에게는 추가 확장 학습이 중요하겠는데요. 조금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고등 내신 리딩 교재 지문 단어를 추가로 학습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어 외우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중학생들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영어 단어 암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단순한 반복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억지로 단어를 외우게 하는 방식이 아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다양한 학습의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능동적인 암기 방식의 지도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쓰는 것 외에 다른 감각들을 활용해서 뇌에 단어를 각인시키는 방법인데요. 단어를 눈으로 5번 읽는 것보다 크게 5번 발음하면서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청각과 발음 기관을 동시에 활용하여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단어의 뜻과 예문을 적을 때 각 요소에 따른 색깔펜을 사용하게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단어는 검정색, 뜻은 파란색, 그리고 핵심 예문이나 어근, 접두사 등은 빨간 펜이나 형광펜을 사용하게 했더니 시각적인 자극이 강해져 단순한 나열보다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단어를 보자마자 뜻이 아닌 관련된 이미지나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프리지를 외울 때는 차가운 냉장고 문을 여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복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단어 암기의 핵심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복습 주기를 설계해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외운 단어를 잊을만 할 때쯤 다시 보는 주기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차 복습은 학습 직후 5분 내에 하고요. 2차 복습은 당일 취침 전에 한다든지 등의 스케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습을 할 때 뜻을 가리고 단어를 보거나 뜻을 보면서 단어를 써보는 인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훑어보는 것은 복습이 아닙니다. 단어는 혼자 쓰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그 단어의 쓰임을 익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 대신 프레이즈나 문장으로 외우는 것이 좋고 어려운 단어일수록 어근, 접두사, 접미사 등을 활용해서 암기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근이나 접두사 등을 외워놓으면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유추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단어 암기에 실패한 학생들이 있는 중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관리와 격려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게 50개씩 외우지 말게 하고요. 매일 10개씩이라도 완벽하게 외우고 학생이 100% 통과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어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리거나 헷갈리는 단어는 따로 작은 수첩이나 앱에 옮겨 적고 매일 잠자리 들기 전 5분 동안 복습하게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죠. 예전에는 모든 단어를 공책에 일일이 적어서 단어장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보카를 학습할 수 있는 무료 앱이 참 많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앱을 정해서 앱으로 활용하고 테스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어휘 학습할 수 있는 교재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0일에 끝내는 중등 필수 영단어 1000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바로 부스터 보카인데요. 기본, 실력, 완성 3권으로 중등 단계의 어휘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예문도 구성되어 있고요. 학교 시험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앱인 부스터 보카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어휘를 암기할 수 있다는 희소식까지. 자세한 내용은 부스터 보카 어휘 교재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더 체계적으로 어휘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BN 멜리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